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던 바로 그 문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거셉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그 담화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사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당 내부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물러나느냐의 문제잖아요. 하나는 탄핵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하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입건도 됐잖아요.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뭐 현직 대통령도 사법적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그 하야를 하는 게 더 맞겠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당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그 네. 이후에 벌어졌던 그 무지막지한 대립 상황 그리고 그 후유증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그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일정을 밝히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게 뭐냐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헌법적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뭐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2016년에 그 민주당에서도 그 47분의 국회의원들이 그 11월 초였죠. 2016년 11월 초 탄핵되기 전이죠. 그 청와대 당시에 가서 대통령의 정권을 즉각 총리에게 위임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당대표도 그 외교권과 그리고 국방에 대한 그런 권한도 뭐 총리에게 위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헌법적인 무슨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 현재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통성이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상실한 상황이니까 총리에게 넘겨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이 선연한데 네. 바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처리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그 최고위원님 말씀 그런 논의가 한참 있었어요. 맞아요. 초기에 네. 하야냐 탄핵이냐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 맞아요. 것이냐. 근데 당시 황교안 총리가 하는 게 맞느냐 총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별별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데자뷰예요. 그렇죠. 그때에.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그때 그런 수많은 논의가 나오다가 결국은 탄핵으로 갔던 게 왜냐면 논의는 무성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탄핵으로 귀결이 됐던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의 어떤 경험을 되살리면 이렇게 그러면 과정상 불필요한 논의나 움직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의 어떤 그 모델을 따라서 가는 게 좀 더 질서 있는 과정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지면요. 저희가 보기에는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현재 지금 9명 중에 6명이 있잖아요. 네네네. 6명, 3명이 더 채워져야 되는데 일단 뭐 6명도 시민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의결도 가능하죠. 만장일치하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헌법재판소 앞으로 그 찬성과 반대 시위대들이 매일 거기 몰려가서 충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뭐 그때도 뭐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네. 그리고 도대체 그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날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6명 중에서 1명만 만약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탄핵 재판에서는 기각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각이 되고 난다면은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주 격렬한 저항과 반대 시위가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대통령이 내가 그 언제 물러나겠다라고 그 시점을 밝히면 그 이후의 정치 일정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좀 더 투명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네.
아직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려고. 근데 우려가 이유가 돼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라가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가정적 어떤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주의 궤도에서 이탈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제도와 절차는 맞는 말씀인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 투표 아닙니까? 표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근데 지금 1차 부결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결이 잘 됐냐 못 됐냐에 대해서는 뭐 논의로 하고, 왜냐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 그게 전혀 탄핵이 되면 안 된다, 내지는 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지자들 중에서는 비상계엄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 그걸 고려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설마? 전혀 아니죠. 예,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현재 200석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럼 계속 여야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대통령이 하야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충돌을 덜 가져올 수 있다. 반목을 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일단 그럼 최소한 공통분모는 가장 최선의 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다. 그죠? 물러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일단 그럼 여기서 공통분모 하나가 그러니까 추출되는 건 이건데, 근데 문제는 하야를 그럼 끌어내는 방법이 뭐겠느냐? 의 문제가 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자 하야를 해라, 안 하면 탄핵안 찬성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뭐 하루가 든 이틀이든 3일이 되든 이러면 하야 여부에 대해서 금방 판가름이 나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탄핵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심플한 과정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네. 우리 당에서 우리 당 대표가 의원들의 지지로 된 대표는 아니에요. 63%의 지지를 얻었지만 네. 지금 현재 친윤이라는 분들의 그 상당수가 그 조기 퇴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 당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일부 의원들은 뭐 1년 뒤에 뭐 2년 뒤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뭐 국민적 정서라든가 지금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것도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는 지금 그런 양쪽의 그 뭐랄까 서로 정반대되는 그 입장들 사이에서 어떻게 최선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놓고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의 어떤 당무나 정치적 과제에 대한 문제라면 당 대표로서 절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려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상적 정치 의제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본인 스스로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헌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절충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충하려는 게 아니죠.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행보는 절충 아닙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책임 있는 언론인 중에서 가장 먼저 성명을 낸 것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정치인. 예, 정치인으로서.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방송 자막을 봤는데 방송 자막에서 뭐 계엄이 선포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한동훈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이게 나갔어요. 사실 그거 나간 걸 보면서 군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마음의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은 명백한 거고요. 문제는 그 해법을 놓고 당내에서 반발하는 사람들과 용사하는 대통령실의 어떤 그 입장을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로 끌고 나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타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 아마 저 개인의 그 주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조금 전에 절충이라고 했던 것은 이른바 친한 성향의 의원들과 친윤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서의 절충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선택이고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보자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전직 법무장관인 한동훈 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들은 뭐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한 대표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응징은 탄핵이나 하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그런 처벌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그 대통령을 지금 입건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군 수뇌부들이라든가 그 국방부 장관은 지금 뭐 계속 몇 시간씩 조사를 받고 있고요. 네. 사법적 처벌이 그 프로세스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적 그 해법을 어떻게 보느냐가 두 가지 있는 거잖아요. 하나 하야냐 탄핵이냐인데. 네. 근데 저희는 2016년에 그 혼란 상황을 볼 때 그때 당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했다면 그러면 그 탄핵으로 그 탄핵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수많은 충돌 그리고 그 이후의 후유증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빨리 하야를 하는 그런 일정들을 제시함으로써 그게 질서 있는 그 퇴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조금만 틀게요. 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어느 시점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하시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언제쯤이라고 그렇게 내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되죠. 그게 예. 뭐 끼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 탄핵 투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불참했던 것들에 대한 거대한 그 뭐랄까 비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저는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론이든 뭐든 간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하고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했을 때 그 맞아요. 결과가 예, 맞아요. 예. 만약에 200표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야당도 할 얘기는 없는 거고 만약에 예.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해 자기 본인이 선택을 해서 200표 이상 돼서 탄핵이 됐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담화 발표 후에 그 총리와 대표께서 뭐 민생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총리와 대표가 뭔가 주례 회동을 하면서 뭔가 하여간 정책을 챙겼다고 쳐요. 그래서 결정을 했고 집행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통령 결정 권한인데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약에 집행이 됐다면 나중에 그 행정 집행의 효력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혼란을 그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은 대통령제와 총리제가 결합된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가 결합돼 있어서 네. 미국의 대통령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총리가 그 장관들에 대한 뭐랄까 재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 대부분 총리가 내각을 관할을 통수하면서 정책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군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외교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빨리 저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총리가 대행하는 이 지금 현재 사실상 이선으로 대통령이 후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이 그 뭐랄까 임시적인 상태를 빨리 그 종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대통령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한동훈 대표가 어제 계속 당원들 그 의원들과 만나면서 오늘도 뭐 중진 연석회의도 있고 의총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규합해내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그 결정을 내려지도록 분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돼서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재신임을 했는데 재신임을 지금 안 받아들이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신임은 근데 제가 알기에는 뭐 친윤계 한 의원께서 지금 물러가면 어떡하냐. 권성동 의원인가요? 보도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냥 재신임하자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재신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아니 뭐 그거는 의원들이 몇 분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로는 사임 의사가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저거 떠나서 지금 원내대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내대표를 저는 교체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비상인 상황에서 원내대표 교체에 따른 어떤 공백 상황 이런 것들은 우려 안 하십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죠. 당장 오늘 의원총회를 여는데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냥 의회 행정국에서 그 원내 행정국에서 의원총회를 엽니다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갔을 때 과연 누가 그걸 주도해서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 상황이고 국정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다 혼란 상황이죠. 그게 정상적인 질서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난망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걸 둘러싼 그게 논란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 예. 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대표나 저희 지도부에서는 이거 탄핵으로 가면 더 또 다른 그 혼란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아예 대통령이 하야 일정을 빨리 밝히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